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원과 역원 이 부분은요. 이번 개정된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항등원 역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은 내용을 알아두시면 실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자, 항등원이란 뭐고 역원이란 무엇이다 라는 걸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요. 항등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선은 어떤 집합, 내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집합이 정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집합이 더하기를 할 때, 빼기를 할 때, 또 곱하기를 할 때, 또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연산을 할 때 이렇게 연산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S가 있고 그리고 그 집합에 내가 지금부터 이 집합이 요 연산에 대한 성질이 어떤가를 연구할 거야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선 그게 정해져야 돼요. 예. 집합 S 그 다음에 연산, 이 집합에서 내가 앞으로 실행할 연산 뭐 스타라고 합시다. 자, 집합 S 연산 스타 이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 연산에 대해서 이 집합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조건이 뭐냐면 S가 연산 별, 자 이건 곱하기일 수도 있고 더하기일 수도 있다. 자, 에 대하여 자, 우선 닫혀 있다. 예. 닫혀 있다. 그러니까 닫혀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닫혀 있을 때에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집합이 어떤 연산에 대해 닫혀 있는가를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자연수 집합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뺄셈은 안 돼요. 나눗셈도 안 되고. 사칙 연산에 대하여 모두 닫혀 있는 집합은 대표적으로 유리수, 유리수, 실수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들을 우리가 생각을 다른 집합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다른 집합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집합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죠. 1과 마이너스 1과 0 요 세 개만 딱 들어있는 집합. 이런 집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닫혀 있지 않다를 논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합이 연산에 대해 닫혀 있을 때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뭔데? 자, S라는 집합 안에 아무 원소를 내가 선택을 합니다. 자, A.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A. 그래가지고 A하고 이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인데 연산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연산이 그대로 A가 나와요. 항상. 모든 집합 안의 A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요 2를 집합 S의 연산 별에 대한 항상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항등원이다. 자, 항등원 떨렁 써놓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집합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집합에서 어떤 연산을 할 때 항등원이 되는 것이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자연수 집합을 놓고서 덧셈과 곱셈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자연수 집합 보통 우리가 n이라고 쓰는데 이 집합은 1, 2, 3, 이렇게 나가는 요 집합입니다. 여기서 자, 제가 덧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안에 있는 어떤 원소 아무거나 제가 고릅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어떤 원소를 내가 골라가지고 더했더니 그대로 나오더라. 자, 여기서 1과 누군가를 더했더니 1이 나오고 2와
누군가를 더했더니 2가 나오고 다 그렇더라 이거죠. 다.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요거 있다 그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할 때 2도 이 안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렇게 되는 건 0이죠. 근데 0은 이 안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수 중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은 자, 뭐에 대한? 덧셈에 대한 자, 항등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자, 똑같은 자연수 집합인데 자, 연산 덧셈도 곱셈도 있죠.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해 한번 해보자. 1 곱하기 누구는 1 2 곱하기 누구도 2 자, 3 곱하기 누구도 3 계속해서 이게 다 되는 거 누구? 자, 골라보세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요거 1입니다. 1은 요 안에 있는데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연수 집합 N은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누구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덧셈에 대해서 이 자연수 집합 닫혀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항등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항등원은요, 상황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자, 제가 여기서 A 별 2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이 항등원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2별 A는 A별 2는 A. 그러니까 원래 요거까지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되면은요, 얘까지 자동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생긴 거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거를 다 해야 되겠지만 요거 하나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건 안 해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항등원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요.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그 원소 2를 뭐라 부른다? 항등원이라고 부른다. 항등원 부를 때 항상 어떻게? 집합 누구의 연산 뭐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불러주도록 합니다. 이게 이제 항등원의 개념이고요. 자, 역원의 개념을 잠깐 또 설명을 드리죠. 자, 이번엔 역원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집합 S, 연산 스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주어지고 집합 S가 연산 스타에 대하여 뭐하고 닫혀 있고 그리고 항등원까지 있다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역원을 논할 수가 있다. 그럼 항등원 없으면은요. 자, 지금부터 끝입니다. 역원은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등원이 있어야만 역원이 누구다, 어떻다라는 걸 따질 수 있는데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합 안에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것은 집합 S 안에 유일하다. 딱 하나입니다. 집합 전체의 항등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항등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수 집합의 연산 뭐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역원은 그렇지 않아요. 역원은 어떤 원소를 선택했을 때 이 원소 누구든 상관없어요. X하고 누군가를 연산을 했는데 그것이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돼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Y 스타 2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와줘요. Y 스타 X 이렇게 해서 2가 똑같이 나와줘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연산의 결과가 2가 되게 하는 요 y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이 y를 집합 누구의 이게 아니고요. x라는 녀석의 그럽니다. x라는 녀석이 바뀌면 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x의 그래야죠. x의 연산 뭐에 대한 연산 스타에 대한 자, 뭐다? 여건이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입장 바꿔서 네가 한번 따져봐라. 너 이렇게 계산했더니 2가 나왔지 않냐? 얘는 뭐예요 그러면? 누구의 그래요? y의 그러면 되겠죠. y라는 것의 여건인 겁니다. 서로 여건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거 있겠죠. 우리 실수 알고 있으니까 곱셈 한번 해볼까요? 실수라는 집합은 분명히 곱셈에 대해 닫혀 있고 항등원 1이죠. 곱셈이니까 1이죠. 자, 3이라는 숫자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3과 누구를 곱하면 1이 나올까요? 그럼 3분의 1이죠. 그럼 3의 여건은 누굽니까? 3분의 1입니다. 또 거꾸로 3분의 1 곱하기 3도 1이죠. 그럼 3분의 1의 여건은 3이고 5의 여건은 5분의 1이고 A의 여건은 A분의 1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A가 0이면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 뭐 X건 뭐 누구건 간에 여건을 다 찾아보는데 가끔 가다가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 들은 거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 요 기호 잘 보시면 요거는 집합, 요거는 연산. 그리고 이 집합은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에서 곱셈을 생각을 할 때 누구 곱하기 누구 했더니 1이 나와요. 그럼 둘은 서로 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2면 얘가 2분의 1이면 되고 얘가 3이면 얘가 3분의 1이면 되고 거꾸로 얘가 5분의 1이면 얘는 5면 되는데 그럼 다 1이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0이면 얘는 뭡니까? 이 뭡니까? 0에다 뭐 곱해가지고 1 나올 수 있나요? 그래. 이건 없죠. 그죠? 띠용. 이렇게 되면 이 0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는 여건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는 건 아니다. 여건이 모두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S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항등원이 있다까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오면 항등원이 나오면 그 두 녀석은 서로 뭐라고 한다? 여건이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여건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한히 많은 원소들을 가지는 집합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유한집합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3-1번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한집합에서의 항등원 찾는 문제.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3-1번을 보시면 자, A라는 집합이 0과 1과 2와 3, 4개의 원소로 구성된 유한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자, 어떤 P라는 원소와 자, Q라는 원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연산이 어떤 식을 준 건 아니고요. 결과를 그냥 다 보여줬네요. 자, 0과 0을 이렇게 했더니 0이 나오고요. 0과 1도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이해가 되시나요? 1과 2 만나는 위치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와 2가 만나면 다시 0이 되고요. 자, 이거는 사실 뭐냐면 P 곱하기 Q를 4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게 연산의 결과가요. 둘을 곱해요. 곱한 다음에 4로 나눠요. 그럼 목과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나머지가 누구냐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이 표를. 표를 보시고 그것까지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 3 곱하기 3은 9죠. 그죠? 9를 4로 나누니까 1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검토를 해보시면 그렇구나. 요거는 물론 안 가르쳐 줬지만은 이 표를 보고서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등원이라고 하는 것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끼리 제가 동그라미나 연산을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숫자는 0, 1, 2, 3 중에 어느 하나죠. 그죠? 분명히 이 연산표 안에 있는 요 숫자들이 집합 A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닫혀있다.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0, 1, 2, 3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1과 이 녀석들을 곱하게 되면 0, 1, 2서 그대로 나오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요조를 봐도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1이란 녀석이 뭐냐 이거죠. 1이란 녀석이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되니까 항등원이다. 그러면 역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산 결과가 항등원이 되는 건데 어느 녀석과 동글뱅이 해서 연산의 결과가 이것이 항등원 1이 나오게 하는 요 둘이 서로 무슨 관계가 되는 것이다? 역원이다. 고로 요 1을 이 표에서 찾습니다. 1. 요걸 찾아줘요. 네. 그러면 연산의 결과가 1이 나오게 하는 거 1. 요거죠. 그죠? 1의 역원은 1이 되는 거죠. 자, 3과 3을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1이 나왔죠. 3은 또 역원이 누구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는 아무리 뒤지고 이렇게 찾아봐도 1이 안 나오죠. 2는 역원이 없다. 2에 대한 역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2는 지금 역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자, 검토하는 결과 3의 역원은 누구니? 그럼 3의 역원을 찾을 때는 항등원을 찾으신 다음에 그 항등원을 여기서 찾아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누구랑 계산했니? 그럼 3하고 3이 계산돼가지고 이 항등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3의 역원은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항등원, 역원에 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제 문제 3-2번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처음에는 좀 이것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3-2번을 보시고요. 그 증명 박스 안쪽에 있는 이 등호 얘를 가만히 보시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어떤 성질이 적용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검토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요. 자, a 곱하기 0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0과 0을 더한 것이다. 왜? 0이라고 하는 것이 덧셈에 대한 뭐기 때문에 항등원이기 때문에 요건 더해도 얘와 같다. 그래서 여기 이 등호의 성질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의 성질을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요. 자, 요거는 그대로 있죠. 그죠? 근데 요 앞에 부분이 0에서 자, 음수 A와 A의 합이 0과 같다라는 성질이 적용됐죠. 이거는 뭐냐 하면 음수 A가 자,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 넘어갈 때는요. 요 묶여있는 요 괄호가 얘를 묶었다가 뒤에 있는 두 녀석을 묶었죠. 자, 이거 뭐라고 했죠? 순서는 바뀐 게 아니고요. 앞을 먼저 묶는다, 뒤를 먼저 묶는다. 무슨 법칙? 요거 결합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A는 A에 1을 곱한 것과 같아. 왜? 1이 뭐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등호가 지금 곱셈에 대한 항등원 처리를 했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요. A를 가지고 묶어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분배. 그죠? 네, 공통인수 A를 묶어냈다. 그 다음 1과 0을 더했더니 1이 되었다라는 요 표현이니까 요건 역시 덧셈에 대한 항등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 a 곱하기 1이 a가 됐으니까 요 과정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요건 둘이 서로 무슨 관계? 역원이죠. 그죠? 덧셈에 대한 역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 처리가 된 곳이 어딥니까? 그럼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죠. 자, 기호를 보시게 되면 요 위치가 뭐로 되어 있나요? 리을로 되어 있나요? 그죠? 여기가 리을로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시옷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답은 네 번째 거 리을과 시옷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다룰 때 뭐 교환, 결합, 분배 기본적인 법칙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항등원, 역원의 개념까지 공부를 했는데 보통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면 0이 많죠. 그죠? 그다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면 1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칙연산 말고 일반 연산에 대한 항등원, 역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연산 A 동그라미 B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항등원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A의 역원을 한번 구해봐라. 항등원 구해볼까요? 우선 좀 닫혀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 1이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런 계산을 합니다. 덧셈, 곱셈, 뺄셈이죠. 그죠? 사칙연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닫혀있는 건 맞습니다. 실수는 사칙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닫혀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항등원이 있을까요? 동그라미에 대한 항등원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자기 자신이면 그러면 요 일을 우리가 이 연산에 대한 집합 누구의 항등원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죠. 그죠? 자, 요 집합에 대해서 실수 1을 제외한이죠. 그죠? 1이 아니기로 했으니까 1을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항등원 2가 누굴까? 그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집합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A라고 하는 이 원소는 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만 뺀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집합은 얘인데요.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요. 항상 이게 다 돼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A에 대해서 이것이 무조건 성립할 때 이를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른다. 계산해 볼까요? A 플러스 E 마이너스 A2는 A 모든 A 자, 이 집합에 있는 모든 A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지워지네요. A가 뭐든 상관없이 그러면 E 마이너스 A2가 0이 돼야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는 거죠. A가 뭐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걸 2로 묶어 생각을 할 때 A가 1은 아니고요. 아무거나 다 몽땅 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집어넣어봐요. 항상 0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2는 뭐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2는 0이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 2가 존재하니까 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집합의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항등원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자, 항등원 찾았습니다. 0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의 역원 그랬는데 어떤 A라는 형태의 수가 있다. 1은 아니다. 이것의 역원을 구해봐라. A의 역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X라고 제가 잠시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연산 결과가 뭐가 나와야 한다고요? 항등원 0이 나와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둘은 서로 역원 관계라. 연산 쫓아가겠습니다. A 플러스 X 마이너스 AX는 0이 돼야 된대요.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 X죠. 이 X가 누구지? 라는 거였죠. 그럼 X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X만 남기고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건데 1 마이너스 A 괄호치고 X는 마이너스 A.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쉽네요. 1 빼기 A분의 음수 A 반. 여러분 이런 거 나눗셈 할 때
그냥 무심코 그냥 나누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문자잖아요, 문자.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못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왜 1을 뺐을까? 하필이면 왜 1을 뺐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을 뺀 이유가 뭐게요? 0이 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누굽니까? 내가 찾는 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곱셈에서 3의 여건은 3분의 1이죠. 일반적인 곱셈에서. 5의 여건은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그 녀석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을 때 그 녀석을 뒤집잖아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가 주어지면 그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A라는 원소가 주어지니까 그 A를 가지고 그 여건을 찾죠. 찾아봤더니 A를 가지고 조물딱 주물러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A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만 아니면 여건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연산에서는 1만 아니면 여건이 다 존재하고 그 여건은 자, 어떤 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에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1번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물음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온 것처럼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이 문제는 1번과 달리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뭘 찾으라고 했느냐 하면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건에 관한 물음을 물을 때는 여러분 기본적인 스텝이 항등원을 찾고 여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원 찾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실수 전체의 집합과 자, 요 동그라미라는 연산에 대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닫혀 있는 건 우리가 알고요. 항등원을 찾아보는데 어떤 M이라는 원소하고 2를 했더니 그 결과가 그대로 M이 나오더라. 자, M 더하기 2 마이너스 M2는 M이 나오더라. 모든 M에 대하여 이러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2를 이 집합에서의 항등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M 묶어서 2가 되는 거니까 모든 M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봐라. 항상 0이 돼야 돼. 2는 누구? 0 이렇게 되죠. 그죠? 항등원 0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A라는 숫자의 여건을 지금부터 X라 부릅니다. 네,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A라는 녀석의 여건, 이거 X가 항상 있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가끔 가다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A하고 X를 연산을 하면 항등원이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X를 연산했을 때 A 플러스 X 마이너스 AX는 0이고 우리 하던 것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X예요. A의 여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X. 얘만 남기고 다 넘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양변을 1 빼기 A로 나누면 되는 건데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갈래? 어떻게? 얘가 1이면 못 나누고요. 그 다음에 1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 그러면 X라는 녀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녀석은 얘야. 그래서 A의 여건을 찾아보면 얘야.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데 그때는 1 집어넣어 보세요. 0 곱하기 X는 음수 1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러면 물음이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구해봐 그랬으니까 자, 쫓아가십시오. X가 지금 안 나왔죠? A의 여건을 X라고 하는데 안 나왔죠. 그럼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A가 뭐일 때? 1일 때. 그럼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 원소를 묻는다면 요 대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1이면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두 번째, 보기 1. 요게 답입니다.
자,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가 항등원과 여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